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저는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모의논술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을 앞서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모의논술에서는 총 3개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각 문제들에 대해서 출제 개요, 답안지 작성 요령, 그리고 예시 답안을 살펴보면서 문제의 출제 의도와 그리고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앞서서 3개의 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논제는 가에서 아까지 8개의 제시문을 제시하고 이 제시문들을 비슷한 관점에 따라서 두 범주로 분류를 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도록 요구한 논제였습니다. 논제의 형식은 과거 문제들과 유사했지만 제시문이 과거 6개에서 8개로 2개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비슷한 관점의 제시문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과거보다는 좀 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형화된 문제를 탈피해서 학생들에게 더 정확한 제시문 파악과 제시문에 대한 요약을 요구하기 위해서 문제의 형식을 약간 변형시켰습니다. 두 번째 논제는 제시문 자에 나오는 베르그성의 관점에서 제시문 사와 아를 평가하고 역으로 제시문 사아의 관점에서 이러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지 서술하라고 요구하는 논제였습니다. 과거의 논제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과거의 논제는 어떤 특정한 관점을 가진 제시문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진 제시문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로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어떤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을 평가하고 반대로 다시 그 제시문에서 역으로 기존의 제시문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형식으로 문제의 형식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논제는 바이러스의 유행에 따라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021년에 유형 B의 사람들 중 324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을 근사적인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도록 요구하는 논제가 논제 3의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기대되는 재정 수지를 계산을 하고 이 계산을 토대로 해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제에 주어진 제시문사를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과거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수학 문제인 논제 3의 경우에도 제시문의 길이가 약간 더 길어졌고 문제 자체는 수학적인 배경 지식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지만 제시문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제는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논제들이 어디에서 출제되었는지 제시문 출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시문들을 살펴보면 교과서, 국어 교과서와 사회 교과서 등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서 제시문이 출제되었고 또 신문 칼럼, 시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신문 칼럼들에서 제시문이 일부 출제되었고 또 고전과 같은 책들에서 제시문이 출제되어서 다양한 그 교과서와 신문과 서적 등 다양한 출처에서 제시문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제시문이 출제되었지만
고등학교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그 이상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제시문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러한 제시문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논제를 살펴보면 논제 1은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이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는 시간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이 제시문들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제 1에서 공통 주제는 시간에 대한 관점인데 논제 1에서 요구하는 바는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시간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제시문들을 비슷한 관점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각 제시문들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앞서서 제시문들을 그 시간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첫 번째 관점은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좀 더 중점을 둬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의 제시문들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을 담은 제시문들은 제시문 가와 다, 라, 바, 아가, 이에 해당하였습니다. 반면에 시간을 단기적으로 보고 보다 현재에 집중하도록 현재를 중요시 여기는 관점을 담은 제시문들은 제시문 나, 마, 사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지만 제시문의 수가 과거 6개에서 8개로 2개가 늘었고 또 그 서로 다른 관점을 나타내는 이러한 각각의 분류에 해당하는 제시문들의 수가 달라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들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의 형태를 살짝 변형시켰고 또 많은 제시문들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요약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의 형식이 살짝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답안지를 볼 때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이러한 내용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통일성 있고 조리 있게 제시문들에 나타난 글들의 논지를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에 나타난 문장들을 그대로 옮겨 쓰거나 받아쓰지 않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통일성 있고 깔끔하고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시문들을 시간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제 1에 대한 출제 개요와 답안지 작성 요령은 이와 같고 그러면 저희들이 작성한 예시 답안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글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썼던 글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제 1에 대한 예시 답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문단은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8개의 제시문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어떤 관점, 시간에 대한 관점이 공통주제라고 하는 것을 서술하고 또 이에 따라서 8개의 제시문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지, 적절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제시문 가에서 아까지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대비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가, 다, 라, 바, 아는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며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관점이다. 반면 나, 마, 사는 시간을 단기적으로 보며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는 관점이다. 이와 같이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문들에 대해 공통주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그 주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제시문들을
분류를 한 문단이 첫 번째 문단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제시문들에 대해서 요약을 제시하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제시문 가는 단기의 고통을 참고 천고에 사라지지 않을 이상을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고, 제시문 다는 인구 문제는 감염병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대처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라는 헌법은 항구적, 불변적 원칙들을 규정 선언한 것이므로 그것을 잘 이해함으로써 미래도 대비할 수 있다고 설파한다 라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바는 당장의 수익과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는 그리스 정부가 눈앞의 문제만 생각하고 장기적 고려를 하지 못해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그 제시문들을 각각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자신의 언어로 요약을 하면 두 번째 문단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시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는 관점을 담고 있는 제시문들에 대한 요약이 담긴 문단입니다. 그럼 이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문단은 나인데, 나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교훈을 준다라는 식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시문 마는 주 52시간 제도가 단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저임금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4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심폐소생술로 우선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시문들에 담겨있는 공통주제를 발견하고 그 공통주제에 대한 다른 관점들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각각의 제시문들을 이와 같이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논제 1에 대한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논제 2에 대해서 출제 개요와 답안지 작성 요령 그리고 예시 답안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는 제시문 자에 나타난 시간에 대한 베르그송의 철학적 관점을 이해하고 이 관점에서 제시문 4와 아에서 제시된 각각 장기적, 단기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시문 자에 나타난 시간에 대한 베르그송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제시문에서 베르그송은 시간을 개인의 체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제시문 4와 아의 그 사회적 관점에서의 단기적, 장기적 시간을 비판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던 단기적으로 보던 각 개인의 다양한 체험적인 상황을 경시해서는 곤란하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 제시문 4와 아의 관점에서 베르그송의 관점을 다시 재반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박 및 재반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시문들을 분석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시문 4와 아의 관점에서 베르그송의 관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단기적, 장기적 시간에 대한 사회적 관점에서는 실용적으로 우리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실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때로는 단기적으로 때로는 장기적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베르그송의 관점을 다시 재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논제 2에서는 과거의 출제 문제들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제시문을 통해서 다른 제시문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역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었던 제시문들의 관점에서 다시 원 제시문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형식이 약간 변형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다. 제시문들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한 논지를 비판적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논제 2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 해설에 기반해서 저희가 제시한 예시 답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제 2도 논제 2의 예시 답안도 세 가지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제시문 자에 나타난 베르그송의 시간에 대한 관점에 대한 요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 답안의 첫 번째 문단을 살펴보면 제시문 자는 시간에 대한 베르그송의 철학적 관점을 소개한다. 그에 의하면 길거나 짧게 구분하는 물리적 시간은 참다운 시간이 아니고 실용적인 의미만 지닐 뿐이다. 참다운 시간은 각자의 체험이고 각자가 달리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단에 베르그송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요약하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논제 2에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이 베르그송의 관점에서 제시문 4와 R을 평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베르그송 관점에서 제시문 4와 R을 평가를 하면 베르그송의 관점에서는 제시문 4와 R가 공통되게 시간을 물리적, 실용적 차원으로만 이해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4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단기 부양책으로 살리는 방안을 주장하는 가운데 개인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제시문 R에서는 역으로 국가 장기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개인이 처한 어려움을 경시한다. 베르그송은 국가 경제와 재정을 일반화해서 단기나 장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각 개인의 체험을 소중하게 공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베르그송의 관점에서 제시문 4와 R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두 번째 문단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논제 2의 두 번째 요구사항은 거꾸로 다시 제시문 4와 R의 관점에서 베르그송의 관점이 담겨있는 제시문 R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예시 답안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그러나 4와 R의 관점에서는 물리적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를 이루어 함께 살고 공동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때론 짧고 때론 길게 구분해 봐야 한다. 그래야 경제나 재정에 관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르그송의 철학적 시간 개념은 귀담아들을 가치가 있으나 사회를 바꿔가는데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논제 2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시문 자에 나온 시간에 대한 베르그송의 철학적 관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이 관점에 입각해서 제시문 4와 R에 나타난 단기적, 장기적 시간, 물리적,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본 시간, 이 관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역으로 이러한 물리적, 실용적 시간의 관점에서 개인의 체험을 강조한 체험으로서의 시간 관점을 제시한 베르그송의 관점이 담긴 제시문 자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제시문 해석 능력과 비판적 분석적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논제 3의 수리 문제에 대한 출제 개요와 답안지 작성 요령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3에서는
경제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수리적 모형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구성하고 이를 해석해서 실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논제 3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제시문을 다시 살펴보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용지원금이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당할 수 있는지 이 수학적인 접근 방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논제 3을 만들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담겨있는 논제 3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수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에 기반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수학적인 배경은 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항분포, 정규분포,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로의 근사 등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응용해서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응용할 수 있다면 논제 3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안에서 저희가 채점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올바른 풀이 과정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논리적인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정확한 계산 결과를 통해서 정확한 답을 제시했는지, 이러한 점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여러 시사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 능력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입장을 세울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수리적인 추론 능력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논제 3의 제시문을 읽어보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논제 3의 그 예시 답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답안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분석을 하고 원하는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논제 3의 첫 번째 문제는 바이러스의 유행에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021년에 유형비의 사람들 중 324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을 근사적인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인 개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고용된 유형비의 사람 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수는 정확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확률 변수를 YB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YB는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어떤 해에 고용된 유형비의 사람 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살펴보면 유형비의 사람의 수가 400명이고 이 사람들이 고용될 확률이 0.8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YB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그 시행의 횟수가 400이고 성공 확률이 0.8인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24명 이상이 고용될 확률을 이항 확률 분포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손으로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적인 지식이 무엇이냐면
시행의 횟수가 충분히 클 경우에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시행의 횟수가 충분히 크고 성공 확률이 P인 이항 분포는 평균이 NP이고 분산이 NP1-P인 분산이 NP1-P인 정규 분포로 근사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행의 횟수가 400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24명 이상이 고용될 확률을 이제 정규 분포로 근사하여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고용된 사람이 324명 이상인 확률은 유형비의 사람들 중에서 고용된 사람이 324명 이상인 확률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이를 다시 이 YB는 정규 분포에 근사하는데 이를 다시 표준 정규 변수로 변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시키는데, 그러면 이걸 정규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표준 정규 변수를 만드는데 이 정규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정규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된 변수가 G이고, 그러면 옆에 이 평균이 NP라고 했기 때문에 400 곱하기 0.8에서 320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분산은 여기다가 0.2를 더 곱했기 때문에 64가 됩니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8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8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8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YB는 YB 이쪽에 해당하는 값이 324이고 324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균을 320인 평균을 빼주면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표준 정규 변수가 0.5 이상일 확률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유형 B의 사람 중에서 고용된 사람이 324명 이상인 확률은 표준 정규 변수가 0.5 이상인 확률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표준 정규 분포표, 제시문에 주어진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이 확률을 찾으면 0.309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한 답을 도출할 수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각각의 시나리오대로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정책을 만약에 안 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들에 대해서 고려를 할 텐데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어떤 기대들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펴거나 펴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미리 예상을 해보고 싶을 것인데, 이 논제 1에서는 어떤 고용인의 수가 어느 정도 될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운 확률과 통계의 지식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시행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도출하면 그 논제 3.1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논제 3.2에 대한 예시 답안을 살펴보면, 논제 3-2의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답안을 살펴보면
백지를 낸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마 제시문 자체가 길고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제시문을 읽어보면 이 논제 3-2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이 길고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지만 특별히 어려운 수학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논제 3-2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논제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원하는 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제시문을 읽었다는 전제 하에서 논제 3-2의 예시 답안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논제 3-2에서는 그 향후 10년간 기대되는 재정 수지를 고려했을 때 정부 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10년간의 재정수지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10년간 재정수지를 계산해서 비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10년간 재정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수지라고 하는 것은 재정 수입에서 재정 지출을 차감한 것인데 먼저 그렇다면 기대 재정 수입을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수입은 고용자들로부터의 세입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기대되는 고용자의 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 고용자들로부터 얻어질 세입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유형 A의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용될 확률은 0.9였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그러면 기대되는 고용 인원은 90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유형 B는 4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용될 확률이 0.8이기 때문에 320명의 사람들이 고용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은 첫 번째 유형 A의 사람들의 수입은 금화 20량이기 때문에 90명의 사람들로부터 20명의 수입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물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들에 대해서 2량의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90명에 대해서 세금을 걷기 때문에 유형 A의 사람들로부터는 180량의 세금을 매년 걷어낸다라고 할 수가 있고 유형 B의 사람들로부터는 기대되는 고용 인원은 320명인데 이 사람들의 수입은 10이고 그 다음에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계산하면 매년 유형 B의 사람들로부터는 금화 320량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500량의 세금이 걷어지는데 10년 동안 걷기 때문에 총 10년 동안 5,000량의 수입이 정부에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기대되는 재정 지출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러면은 이 국가에서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총 재정 지출을 살펴보면 실업자에게 지출이 되는 실업급여와 그 다음에 첫 번째 해에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이 정부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지출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자의 수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100명 중에서 90명이 고용이 되기 때문에 10명은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각 실업자에게 금화 2량의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총 20량의 실업급여가 매년 유형 A의 사람들에게 지출이 됩니다. 유형 B의 사람들에게는 400명 중에 320명이 고용이 되고 나머지 80명은 실업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 실업자들에 대해서 한 명당 금화 2량의 실업급여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160량의 실업급여가 유형 B의 사람들에게 지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매년 180량의 실업급여가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0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총 1,800량의 실업급여 지출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이 첫 해에 3,000량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총 기대 지출은 4,800량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0년 동안 기대되는 재정 수지는 금화 200량의 흑자가 된다.
5,000량의 수입에서 4,800량의 그 재정 지출을 차감을 하면 금화 200량의 흑자가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의 기대 재정 수입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고용된 사람들로부터의 세입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고용될 확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유형 A는 0.9에서 0.8로 줄고 유형 B의 사람들이 고용될 확률은 0.8에서 0.5로 줍니다. 이에 따라서 각 유형별로 예상되는 고용자 수를 계산을 하면 유형 A의 기대되는 고용자 수는 80명입니다. 100명 중에 80%의 확률로 고용이 되기 때문에 80명이 예상되고, 유형 B의 사람들로부터는 200명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유형 A 고용자로부터의 세입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각 사람당 2량의 세금을 걷고 80명이 있기 때문에 매년 160량을 걷어들이고, 유형 B로부터는 200량을 걷어들일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고용자들로부터 기대되는 세입은 360량이고 10년간의 재정 수입을 기대하면 3,600량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은 실업자들에게 지출되는 실업급여인데, 앞서와 다른 점은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으로 지출되는 재정 지출은 여기에서 계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형 A의 실업자에게 기대되는 실업급여 지출은 80명이 고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명은 실업 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2량을 계산을 하면 유형 A의 실업자에게는 40량의 실업급여가 예상이 되고, 유형 B의 실업자에게는 400량의 실업급여가 매년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440량의 실업급여 지출이 예상이 되고 10년 동안을 계산하면 4,400량의 지출이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대 재정 수입에서 기대 재정 지출을 빼주면 금화 800량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많은 재정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만약에 이 고용지원금이 그 사람들의 고용 확률을 유지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용됨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출이 감소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 관점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제시문에 나타난 결과의 제시문과 그 다음에 논제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푼 결과에 따르자면, 제시문 4가 주장한 바와 같이 바이러스 유행 시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향후 10년 동안 기대 실업률을 낮춰서 실업급여 지출은 줄고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제시문 4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고용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정책이 어떤 변화를 낳을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고용지원금 지급과 같은 정책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재정에 있어서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그 상황이 다르고 정부의 정책 효과가 다르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논제와 우리에게 주어진 제시문의 숫자와 스트럭처 하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모의 논술 논제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문제의 출제 의도와 답안지 작성 요령과 예시 답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경희대학교에서 논술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연습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해설 강의를 들어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